그 1998년 가을 11월에 스님 5주기 때 사리탑을 다 또 지금 있는 사리탑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리탑을 모시고 난 뒤에 산청군수 권군수님이 해인사 건강굴에 계시는 스님의 따님 되시는 불필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불필스님의 청을 하기를 스님 큰 스님 생가를 산청군에서 복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가 복원에 스님께서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넌 청이 들어왔다고 스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드려서 스님은 원택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은 사리탑을 한다고 5년 동안에 힘이 이렇게 들었는데 스님 생가를 어떻게 또 할 수 있는지 재정적인 문제가 우선 이렇게 걱정이 돼서 군에서 지어준다면 100번 인원해서 한번 해보지만 우리 보고 지어라 그러면은 못 지었지요.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산청군은 가난하니까 우리 군 힘으로는 지을 수 없고 해인사에만 그렇게 많은 신도님들이 스님의 추모를 위해서 몰려든 것이 아니고 우리 산청군 스님의 고향인 단성면 목실리 근처에도 정말 들녘이 빡빡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큰 스님의 조상묘를 어떻게 섞길러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탄생할 수 있었냐 하는 그런 뜻으로 스님의 설령을 찾아서 조상들의 묘를 찾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청군에는 남명조식 선생님이 계시고 큰 분이 계시고 또 문익점의 어떤 그 시베지 그 목화 전례의 그런 큰 그 박물관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성철 스님을 이번에 우리 군에 세우면 유불의 큰 어떤 그 선지식들을 모실 수 있는 인연이 되어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럼으로써 이제 청소년 어떤 교육이라든지 문화 어떤 종교라기보다 산청군의 어떤 빛낸 어른들의 역사를 심어 가는데 큰 기획점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이래서 한참 못 짓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불필스님 하도 조르니까 이제 제가 나서서 스님 생가 보고는 참 신도님들하고 인원해 보겠다 꼭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올렸죠. 시골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제실들이 많은데 그 제실들은 그 자손들이 이래 참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인데 허물어져가는 제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마련이니까 그 생가만 지어 놓으면 스님 무슨 자손이 있습니까? 스님은 참 혼자 살다가 혼자 가셨는데 그 친척들이 이제 돌봐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겠나? 꼭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냐? 그 말씀을 그러면 뒤에는 생가를 모시고 앞쪽에는 절을 지어서 절에 우리 스님들이 살아야만이 그 생가를 유지 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가만 짓는 것은 반대합니다. 고 말씀을 스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불필스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급여사를 창건하는데 이 급여사 창건한 것이 2001년 3월 30일에 이제 준공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 그 후로 이제 급여사가 생기게 되고
또 그러고 이제 불필스님 다 지어 놓으시고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와서 이제 상자들하고 산다고만 생각하고 집을 지었는데 지금 와서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 같다. 그 딸이 와서 여기 살면은 스님께 무슨 큰 이익을 더 드릴 수가 있겠나. 아무개 스님 딸이 저기 산다고 이래 되니까 스님들은 독신인데 그런 점에서는 스님을 좀 우러러 보고 어떤 현창하는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스님께 누가 되는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서 이 급여사를 떠나고 싶다. 그 떠나는 대신에 모든 것을 성철 스님 상자로 있는 우리 백년나무로 모든 권한을 넘겨드리겠다. 소유권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뭐 그 말씀대로 이제 지금까지 백년암 그 지금 대표로는 제하고 불필스님하고 이제 공동 창건주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급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에) 3월 30일 날 급여사 창건 법회를 하고 난 뒤에 그해 올해 중앙일보에서 이헌익이라는 부장님이 스님의 열반 때 취재한다고 행사에 오면서 그때 안면을 익혀서 그분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직까지도 스님 떠나신 지가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스님에 대한 열기가 우리 국민들한테 식지 않았다. 이번에 급여사 생가를 짓고 이런 행사하는데도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원택 스님이 성철 스님 그 어떤 살아오신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이래 중앙일보에 연재를 해줄 수 없느냐. 그때 그 중앙일보라는 것은 뭐가 있었냐면 지금도 있습니다만 남기고 싶은 글인가 그런 난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쭉 어느 한 분의 그 일생을 연재를 해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큰 스님의 어떤 그 좀 평전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 쓰는 솜씨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뭐 이런 글을 발표해 본 그런 사람이 없어서 글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상자가 돼서 스님을 평가를 할 수 있겠나. 그 도저히 안 된다. 이제 거절을 했는데 이제 한두 달 졸려서 5월 달부터인가 그 중앙일보에 그 남기고 싶은 글에 성철 스님 이야기를 연재를 해서 11월 달까지 한 6개월 동안 연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이제 그때 제 담당했던 기자가 오병상 기자님인데 지금은 중앙일보에 해서 또 편집장도 하시고 지금은 미디어 부분에서 디지털 부분에서 책임을 맡고 계실 정도로 이제 세월이 만점 30년이 흘렀으니까 그분도 그 많은 언론인으로서 큰 출세를 한 셈이죠. 그분이 그 담당 기자가 돼가지고 중앙일보 6개월 동안 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그때도 원고를 하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연재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데 그것도 이제 원고료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참 난생 처음 좀 원고료를 한 달마다 받아보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책을 원고료서 책을 그러면은 어디로 중앙일보에서 책을 내주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그거는 뭐 스님 자유다
우리 중앙일보에 맡겨서 책을 낼 수도 있고 스님이 원하는 출판사를 만나서 책을 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인연이 돼서 김영사에서 그 시봉 이야기, 성철 스님 시봉 이야기를 1권, 2권으로 2권으로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하고 이제 한 3년 만에 그 출판하고 난데 책이 이제 상하로 이제 팔려고 하니까 1권하고 2권하고 한 1권이 20만 권 나갔다면은 2권은 20만 원 나가는 게 아니라 한 그 반 정도 이렇게 나가서 그래서 그 인쇄료로 2억 3천인가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불필스님께서 그 급여사를 지으시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백년함으로 규정하겠다고 하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도 그 급여사 불사한다고 모든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백년함으로 더 도와드릴 수 있는 재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급여사 길 건너편에 보면은 빈터가 있는데 저거는 꼭 백년함 힘으로 사두셔야 됩니다. 지금 주변에 뭐 이렇게 뭐 음식점도 생기고 하면 저 빈터를 누가 사서 저기에 음식점을 하고 다른 거 뭐 이렇게 영업을 해버리면은 급여사의 어떤 사원 분위기는 배려버리니까 어떻게든지 저 땅은 사시라고 부탁을 드린다 하고 이제 스님은 떠나셨는데 그때 만날 때 배울 때마다 땅 샀느냐 그렇게 다짐을 주셔서 할 수 없어서 저는 그 2억 뭐 3천인가 그 인쇄료가 내 말년을 뭐 참 장식할 수 있는 도리련익하고 괜히 허무대하고 있었는데 할 수 없이 그 돈으로 그 건너편 땅을 한 450평을 샀습니다. 사고 난 뒤에 또 땅을 사놓으니까 또 불사할 수 있는 인연이 생겨서 성철 스님 기념관으로 지금 2015년 5월에 준공을 해드렸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 참 월화천의 모습이 얼마나 참 청아하고 또 감동적으로 다가왔던지 그래서 그 기념관 입구는 월화천 그 초생달 모양으로 해서 뭐 건축을 해서 지금 통 3층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집을 이렇게 지으면서 또 석굴암 모양으로 중앙에서는 2층 통천장으로 해서 모시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는 석굴암의 형태로 해서 그 말하자면은 청자 감시를 한 1150구 해서 거기서 이제 금동으로 이제 부처님 높이는 한 20cm 되는 부처님을 모시고 중앙에는 성철스님 그 설법상으로 그 이태리 까라라는 뭐 산의 흰 대리석으로 강대철 화벽이 이제 스님 상을 이제 이태리에서 이제 조각을 해서 저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 후로 뭐 하고 나는 거 저렇게 하니까 이제 그 작가께서도 우리 산청군은 옛날 가야의 그 왕국에 속하지 않았느냐. 가야 문화라 그러면은 철기 문화와 토기 문화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청동 감실에 청자 감실에 금동 부부를 모셨으니까 그 양 바깥의 벽은 그 토기로 진흙으로 부처님을 좀 조성해서 모시는 것이 이 지역에 맞는 문화의 선택이 아니겠나. 꼭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앞 입구 쪽에는 미륵 그 볼을 한 30cm, 20cm, 25cm 되는 그런 이제 톱을
거기의 그 토불을 미륵불을 1150분, 안쪽에서는 아미타불 1000불, 약사열애불 1000불 이렇게 해서 구를 둘러싸고 오늘의 스님의 이제 성철선 기념관이라는 것을 해서 저렇게 모시고 있었습니다. 급여사 앞에 나가면은 복판에 빈터가 짠디만 있고 이제 빈터가 직경 한 10m짜리 빈터가 있는 이제 노타리가 하나 생겨 있습니다. 그 노타리에 뭔가 기념을 해서 우리 그 급여사 노타리의 어떤 불교 자료 또 그러고 성철스님의 기념관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불교 공간을 만들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또 생각이 이제 들어서 했는데 이 급여사 전체의 이제 불사도 별로 그 이제 뭐 국가의 예산으로 쓴 죄가 아니고 주로 이제 참 불필스님의 그 신도 큰 스님의 신도들 중심으로 이렇게 급여사를 지었고 또 기념관도 스님의 어떤 그 신도와 또 그 큰 신도와 일반적으로 한 1150명 되는 그런 청자 부처님을 모셨던 그 신도의 힘으로서 기념관이 이루어졌지 국비나 문화재청의 어떤 돈으로서는 10원도 얻지는 않고 오로지 우리 이제 큰 스님을 존경하는 신도들 원력으로 이렇게 불사를 이루어 올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 꼴짝이에서 와서 일해도 우리 신도님들의 힘으로 하니까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큰 잡음 없이 우리 그 뜻으로 이제 불사를 잘 할 수 있었고 또 주민들도 국민들도 많은 그런 점에서는 협조를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노타리에 무엇을 지을까 하고 해서 이제 강대철 화백님과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다가 인도의 이제 아쇼카 왕의 석주 위에 이제 인도 사방에 이제 사자머리가 있는 그것이 인도의 이제 국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라도 할까 뭐 이런 저 하다가 결국은 이제 사면불로 오늘 이렇게 참 사면불로서 이제 회양을 하게 됐는데 사면불로 모시자고 했습니다. 그 사면불은 이제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저 사면불의 다른 큰 설명은 연구나 설명은 크게 우리 학계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대충 어떤 줄거리적인 그런 것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백제 때도 어느 위례성인가 곳에서 사면불이를 모셨다. 또 신라 시대의 지정왕인가 그때 이제 문경 대성사 그 사불산에 하늘에서 사면불에 새겨져 있는 바위가 떨어져서 그렇게 좀 사면불상이 이제 모셔져 있다. 그거는 이제 많이 상해 있어가지고 잘 흔적을 알아볼 수 없게 돼 있죠. 또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 그 사면불이 많이 신라 그때는 삼한일통이 되었으니까 다 이제 뭐 한국 땅은 신라 땅인데 그래서 이제 신라가 통일 이후는 에 대해서 사면불이 많이 이제 전국으로 모셔지게 되고 지금 남산에도 칠보람이라는 곳인데 거기 가면 바위 하나에 사면불이 새겨져 있고 지금 또 사면불의 모양도 뚜렷하게 원형을 거진 일에 보존하고 있는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신라가 통일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신라의 이제 동서사방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러한 취지로서 사면불을 많이 모시게 되고 그리고 동쪽에는 약사열애불, 남쪽에는 미륵불, 서쪽에는 아미타불, 북쪽에는 이제 석가모니불
뭐 이런 형태로서 신라의 사면불은 그 모시는 형태가 확정되어 가지고 있다고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우리도 사면불은 이제 동서남북은 신라의 그 시대의 순서대로 다들 약사열애불, 미륵불, 아미타불, 부처님, 석가모니불 이렇게 사면불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큰 바위에 동서남북으로 해서 한 것이 많고 또 우리 요새 수덕사에도 사면불이 모셔져 있는데 바위돌 하나하나가 이제 독립이 돼서 그래서 사면 내부 부처님으로 조각을 돼 있지. 오늘 우리 급여사에서 모시는 것처럼 그 동서남북으로 바위가 아닌 그 돌을 독립해서 판석을 해서 저렇게 마예불 형태로 조각을 해서 저렇게 꾸며서 모신 것은 뭐 과문이 그 뭐 참 제가 부족한 그 지식으로서 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마 우리 급여사가 저런 판석을 해서 저런 높이의 기단과 판석으로 마예불 형태로 새겨서 이제 조합을 해서 그러고 상륜부까지 모아져 있는 저런 사면불은 처음이 아닌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탑을 세우면서 탑의 남북, 동서남북에 그것도 이제 사면불이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다 뭐 탑이다 보니까 그렇게 왜소하지 이렇게 장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형태는 우리 또 고려시대도 사면불이 들어 모셔지긴 모셔졌다 하는데 조선조위에 들어와서는 그 억불숭류 정책 속에서 불교가 맥을 못 쳤으니까 큰 불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조선시대에 뭐 크게 사면불이 모셔졌다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급여사에서 저렇게 사면불을 크게 모셨다는 것은 하나의 이제 뭐 조선조의 억불숭류의 조선 정책을 이제 뛰어넘는 우리 오늘날로서 새로운 불교의 하나의 사면불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불교의 새로운 힘을 한번 더 이제 세상에 뭐 떨쳐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큰 스님께서 종정으로 계실 때 1899년, 1989년인가에 그 전국 종견협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통일을 바라며라는 스님께서 시를 써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저기도 이제 스님의 통일을 바라며라는 그 시를 돌에 새겨서 저 앞에 이제 모셔놓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불이 신라의 어떤 통일성을 상징을 하듯이 오늘에 와서 사면불을 우리 급여사에 모심으로써 큰 스님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통일을 바라며 하는 그 시를 저 돌에 새겨서 오시는 분마다 뭐 지금 안전도 통일도 못하고 이래 있고 또 통일은 뭐 고사하고 이렇게 참 일촉즉발의 어떤 뭐 핵쟁쟁의 위험에까지도 끌려가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박차고 나가서 우리 함께 참 남북 자유 왕래를 성취해서 다음으로 이제 남북 통일을 하는 그런 역사를 다 함께 좀 가슴에 담고 나가자 하는 그런 참 큰 스님의 의지를 한번 또 세상에 알려볼까 해서 오늘 사면불을 세우게 되고 또 내년쯤 되면은 스님의 그 시비를 저기 모셔서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통일에 대한 관심 또 통일의 남북 통일에 대한 그 성취 이런 어떤 마음을 좀 담고 갈 수 있는 그런 급여사가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이제 사면불을 이제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 원대로 될는지 어떨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타리에 이제 본래 세우려는 사면볼이 노타리는 세우지 못하고 우리 이제 급여사 어떤 자리 마당에 세우게 되고, 또 예산은 지금까지 모든 급여사 관계되는 불사는 우리 힘으로, 신도님들 힘으로 해왔는데, 그 요새는 또 스님 떠나신 지가 이제 30년 가까운, 올해가 28주기를 그저께 지냈는데 30주기 오고 또 코로나라는 이런 좀 비상한 사태를 맞이하니까 우리 신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불사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주저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산청구원에서 구원에서 이런 예산을 이래 사면불 한다고 이래 예산을 하신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노타리에 뭔가 이런 불교 상징물을 좀 이래 세워 주시라고 그 군수님한테 여러 번 이제 이래 간청을 해 왔더니만은, 그래서 그 한 3억 5천의 예산을 가지고 저렇게 사면불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들이 이제 급여사에서도 조금 한 3분의 1 정도 그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역할은 있었습니다만, 큰 도움은 군의 어떤 예산에서 저 불사를 이루어질 수 있어서 산청군에 대해서 많은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또 그래서 급여사 성철스님 기념관 그 사이에 이제 사면불의 공간이 완성됨으로 해서 뭔가 이제 이 근처가 스님의 처음에는 생가로 출발했던 급여사 이 근처가 하나의 이제 큰 스님을 추모하는 하나의 이 성지로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